안녕하세요, 임덕영입니다. 오늘은 관상성형, 요즘 외모지상주의죠. 너무 극대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반대하는 편이 아니라 약간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부터 하고 싶은 데가 많고요. 오늘 패널로 연극 배우 겸 뮤지컬 배우 장재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건입니다. 활동 요즘도 많이 하시나요? 네, 주로 연극 무대에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뭐 관계자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어필 좀 한번 자기 자랑 막 그냥. 최근에는 한 연극 동이라는 작품에서 예술 감독을 맡아서 그 임덕영 씨와 함께 연출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호기심 안 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날이니까요. 아 그래요? 뭐 매번 이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2월 9일이에요. 동승무대. 성형 관상이라는 거를 풀어내려면 뭐 관상은 제가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또 성형에 대한 전문가분이 오셔야겠죠. 글로비 성형외과에 노봉일 원장님 모셔서 이것저것 재밌는 얘기 또 우리가 알면 좋을 팁 같은 거 풀어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20분 지각. 죄송합니다. 네. 저는 글로비 성형외과라는 병원을 하고 있는 노봉희 원장입니다. 저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 한 20년 됐고요. 일단 저희 병원은 원장이 4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노 선생님은? 예, 저는 주로 이제 코 수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 소위 말하는 안면거상.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실 리프팅. 네. 실 리프팅 하니까 뭐가 좀 확 좀 땡기고 좀 빨리 가보고 싶고. 오십시오. 그럼 마일리지 들어가나요? 해드려야죠. 네. 좋다. 글로비 성형외과 많이들 가시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3등분을 나눈단 말이에요. 네. 초년, 중년, 말년. 그럼 초년에는 저는 이마인데 이게 초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년에서 받쳐줘서 부모 덕이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받쳐져 내려와서 끝까지 그걸 잘 이어서 사느냐도 연결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나누긴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마가 움푹 꺼졌다든가 또 이렇게 빈약하고 얇다든가 좁다든가 좁으면 저 녀석 성격 좁게 생겼어 뭐했어 이런 말도 있고 또 너무 또 넓으면 고행의 길이 좀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 돋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움푹 파이거나 좁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는 시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나요? 대부분 이마는 3가지 이유로 옵니다. 첫 번째는 이마가 울퉁불퉁하고 꺼졌다. 두 번째는 이마가 너무 좁다. 세 번째는 이마가 넓답니다. 일단은 꺼진 거라든지 울퉁불퉁한 거는 우리가 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지방 주입을 한다든지 필러 같은 제품을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을 넣어서 반듯한 이마를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복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마가 좁은 경우죠. 좁은 경우는 실제로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기 위에 모발 쪽을 제모 레이저 같은 걸 해서 머리카락을 좀 빠지게 해서 이마의 넓이를 좀 넓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마가 너무 넓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모발 이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넓은 이마를 갖고 나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그러고 모발 이식하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좀 많이 넓으세요. 저도 곧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요즘 좀 관리를 좀 아까 하고 있어요. 들으셨잖아요. 여기 심는 데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모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리고 음식적인 거,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머리가 빠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먹는 약으로 권하게 되죠. 피부과에서 네. 뭐라 그러지 처방해주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발기부전이 그렇지. 된다고 발도 했는데 두려워하던데. 심리적인 건지 그랬는데 한 3개월 먹었었는데 사실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렇대. 호르몬을 어떤 거를 이렇게 근데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작용상으로는 5%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 근처에도 뭐 제 나이 또래,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제 같은 또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그거는 좀 정신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곧 아니 처음 원래 알겠습니다. 부족한데 핑계를 그쪽으로 댈 거야. 아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 미간 사이에 세로주름 있잖아요, 이렇게. 내천처럼 해요. 그게 굉장히 풍파를 일으킨다 그래. 또 이렇게 된 거랑 이거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죠? 들어봤어요? 네. 실제로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간단한 건 보톡스 요법이고요. 그래서 보톡스라는 주사가 근육을 마비시키면 이렇게 찡그릴 때 주름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좀 더 심해져서 골이 깊은 경우는 필러라는 주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외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뭐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머리 쪽에서 들어가서 여기 찡그리는 근육을 잘라주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말했던 보톡스, 두 번째 말했던 필러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저도 실제로 보톡스는 10년째 맞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눈으로 내려갈게요. 눈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게 뚜껑이잖아요, 이거 눈썹. 이건 지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검고, 좀 이렇게 짙어야 막 이렇게 고난이 내려와도 이렇게 좀 막아주는, 눈비가 내려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뭐 요즘 그거는 뭐 문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눈으로 내려오면, 눈이라는 게 이 눈썹과 눈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택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밭전자, 집 택자를 써서 그만큼 밭가 있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말하는 게 전택궁인데, 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적인 뭐 사례라든가. 실제로 뭐 눈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쌍꺼풀 수술한다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눈 수술의 목표가 뭐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게 주로 목표가 아니라 눈이 시원해지고 환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시원해지고 환해지려면 결국 눈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대표적으로 연예인 예를 드는 게 이영희 씨인데, 이영희 씨는 개인적으로 코가 예쁜 연예인은 아니고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연예인이에요. 그분 보면 눈 위로도 크고요, 좌우로도 넓거든요. 근데 쌍꺼풀은 또 안 커요. 그게 눈이 위로 크고 옆으로 커지면 눈이 시원하고 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옆으로도 찍고 안으로도 찢었나 보네. 그분은 찢은 건 아니고요. 원래 눈이 크신 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특히 남자분들도 눈 수술 많이 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복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부분 전태궁이 너무 두꺼워도, 나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여자들 보면서 얘가 너무 두꺼우면 좀 과부상이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눈물 울어 보이고 울 일이 많이 있어 보이고, 이 눈 밑서부터 이 위에 너무 두툼하면 과부상이다, 좀 우울하다. 이게 뭐 눈 위가 두툼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방이 많다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가 두껍고 뭐 근육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두꺼워 많은 경우는 지방을 빼면 눈이 좀 시원해지지만 기본적으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해결되기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은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조금 덜 두툼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마를 당겨서 좀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서 좀 두툼한 느낌을 없애기도 합니다. 제가 저 부분이 지방이 좀 많이 차 있어서. 근데 이거 때문에 그 상담을 몇 군데를 받았어요. 제 그 여자 배우 후배 중에 거의 인조인간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친구가 워낙에 전문가라서 그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는 데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잠깐 쌍꺼풀을 찝기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 밑에만 하라고 원할 것 같아요. 와우, 나도. 눈 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눈 밑에는 실제로는 관상학적을 떠나서라도 일단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피곤해 보이고 아파 사람들이 보이고.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디 아프냐? 네.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개인상 안 좋은. 그럼 계속 그쵸. 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눈 밑에 소위 말하는 걸 다크서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근데 눈 위는 솔직히 특별히 굳이 꼭 쌍꺼풀 수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아.
갑자기 번뜩 네.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배우인데 제가 말은 못하겠다. 네. 말해도 되는데. 안 돼. 카메라 요즘 끄고. 많이 까는데 안 돼. 서로. 그 배우가 부인 소개로 나한테 왔는데 그때 막 이제 막 첫 드라마 나왔던 사람인데 첫 드라마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될 거고 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똑같이 눈은 커 보이지 않고 쌍꺼풀도 없고 눈 밑에 소위 말하는 다크서클이 되게 심하죠. 저처럼. 과감하게 했어요. 네. 째자. 젊은데 째고 어차피 뭐 활동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너무 잘 나가지고 일 만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누군지. 사실 그 재물운에서 가장 많이 얼굴에서 표현이 되는 부분은 사실 어딘가요? 재물의 중심. 뭐니 해도 코죠. 네. 그죠? 네. 노 원장님 코가 보코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네. 우리가 그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네. 그렇다고 난 그렇게 넓고 싶진 않아. 네. 조금 넓어. 저도 싫어요. 야, 그죠? 근데 왜 코 전문인데 그걸 아직 놔뒀지? 뭐 지금은 코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 자기가 못해서? 남을 못 믿어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뭐 그 며칠 쉬면 다 돈이잖아요. 아 이거 봐. 이래야죠. 아니 코 전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거든. 여기다 약간만 올려주면 잘생긴 코에 복코까지 될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 우리 교수님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 복코라고? 아 그래 이런 코를 또 복코라고도 하고. 근데 진짜 복코예요. 콧구멍이 너무 이렇게 들려 있어서 비를 맞고 뭐 바라면 나 그 컴플렉스 보이잖아 이게. 이러면 돈이 막 샌대. 그래서 내가 새나 봐. 그 코 구멍이라든가 또 이 코 넓이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넓다든가 너무 좁아도 소통의 부족함이라든가 너무 소통이 넓으면 다다박들이 쓰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소통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재물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형외과에 수술하러 온 환자 중에 관상적인 거 뭐 이런 걸 따지는 중에 가장 많은 얘기라는 건 코라고 봐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콧대가 너무 낮은 경우도 재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코가 너무 들린 경우도 없다고 그러고 코가 너무 넓은 경우도 오히려 복코라고 그러지만 너무 넓은 경우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오지랖이지 그것도. 코끝도 너무 저 정도도 좀 넓은 편이지만 이거보다 더 넓은 걸 복코라고 얘기해서 뭐 재물복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다고 얘기해서 결국은 적당히 높은 콧대, 적당히 두꺼운 콧날, 적당한 코끝 그리고 들리지 않는 코를 갖는 게 가장 뭐 관상학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수술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뭐 자신감 때문인지 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랬다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또 환자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은 복코는 분명해. 굉장히 잘 사실 것 같아요. 약간만 좁혔으면 좋겠고. 저는요. 저 그러려고. 뭐 다른 건 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얇은 거야. 아 코. 그러니까 콧대라 그래야 되나? 콧대가 좀 너무 얇어. 그래서 여기가 너무 꺼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솟잖아. 네. 그러니까 좀 여자가 많이 바뀐다든가 네. 또 뭐 한 번의 결혼 생활이 쭉 해피엔딩이 좀 힘들다든가 약간 좀 이런 고비들이 지금 코만 보면서 있다고. 지금 제 삶을 읽으시는 거예요? 뭐 영과 함께. 근데 뭐 뜨끔한가 보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코를 차지하고 뭐 코 잘생긴 거지 없다 그러더라고. 그 요즘 제 친구 주위에 이제 딸들 이제 코가 낮아서 그 코 이렇게 나중에 수술 안 하게 이쁘게 해준다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거, 빨래집게 같은 거 꽂아놓고. 아우 그건 애한테 너무 고통이야. 근데 그게 그냥- 나중에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효과 없죠. 아, 야, 이따 그래. 애기 엄마들 좀 이렇게 찌개로는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병원으로 오시고. 아니, 근데 나는 그랬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코가 어쨌든 중심이라는 말이 맞고, 설명 다시 하자면, 적당한 높이에, 또 약간은 요게 좀 두툼해주고, 콧망울. 이거를, 준두라 그래, 준두. 요 부분을. 요 준두 부분이 도톰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금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간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이 고여서 그럼 이 재물 고인 게 약간 들려있으면 뚜껑이 열려있는 거니까 셀 수 있으니까 이 콧구멍에 너무 이렇게 안 보여도 좀 약간은 매력이 없잖아. 살짝 귀염성이 있으면 살짝만 보여야 되고 이게 너무 드러나게 보이는 들창코들은 돈이 샌다.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턱. 이게 이제는 모든 재물을 받쳐주고
네 인생을 받쳐주는 어떤 그 받침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저도 사실은 턱을 좀 많이 봐요. 코도 물론 보는데 코는 약간 시각적인 효과가 좀 많이 차지한 것 같고 간사학적으로 턱을 보는데 요즘 너무 쳐대잖아. 그렇죠. 그죠? 너무 쳐대잖아. 뭐 지방살 뭐 이렇게 살짝 빼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뼈를 갈아서 이걸 너무 뾰족하게 쳐대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위험한 것 같아. 난 그건 진짜 걱정돼. 네. 소위 말하는 사각턱이라고 해서 V라인을 만드는 수술을 할 때 요 각진 부분을 뼈를 자르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 부분, 요 구멍이 2개 있는데 그 구멍 2개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을 무서워. 피해서 잘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옆에 뼈와 위로 지나가는 뼈의 각도가 보통 한 120도 정도 유지시키면 모양적으로 예쁜데 요즘은 120도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개들이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귀서부터 코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위 말하는 개턱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성형외과 의사들도 깜짝 놀라요. 한국 애들은 왜 여기 각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연예인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해주는 의사도 문제지만 솔직히 따지면 또 남자들도 문제야. 이 훤하고 좀 여자도 좀 잘생긴 맛이 있는 여자가 그래도 미인이어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이 워낙 뭐 얼굴이 주먹 많은 거를 막 강추를 하고 애들이 그냥 뭐 보면 외계인처럼 무슨 뭐 이렇게 찌그려 놓은 애들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제 반토막 어디 갔지 싶은 애들이 뭐 이쁘다 애들이 막 하니까 보통으로 생기고 크지도 않은 여자들이 나는 좀 이게 뭐 약간 거대한 얼굴인가? 뭐 얼큰인가? 뭐 나는 좀 이렇게 뭐 얘랑 있으면 오징어가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 그 남자의 시선인 것 같아. 뭐 남자들이 있으니까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들이 훨씬 더 그 미에 대해서 서로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냐고. 이쁘다고 남자들이 하고 미팅 나가면 걔만 뽑으니까 하는 거지. 저한테 주세요. 어? 아니 얼굴 큰 여자 수작은 여자 좋아. 남자편을 들어서 그러세요. 저는 마음이 예쁜 여자가 좋습니다. 아 나 이런 데가 제일 싫어하거든. 저는 못생긴 여자가 좋아요. 뭘 그래 부인이 이렇게 생기셨던데. 아니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결국 또 그렇게 만들어본다 이거잖아 지금. 턱 잘생긴 놈 치고 돈 안 따는 놈이 없어 진짜. 네.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후궁이라 그래갖고 남편 복이 있어야 내가 별짓 안 해도 갖다 준 돈 갖고 꼬박꼬박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이게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 여자도. 그리고 요 무턱 요거는 조금 이게 턱이 없으면 사람이 어눌해 보이고. 야 요거 뭐 하는 거 있어요 요것도? 그건 뭐 수술적인 것도 있고 뭐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뭘 어떻게 수술해? 수술은 저기 또 뼈를 깎는 그 뭐또 아니 이거는 깎는 게 아니지 없어서 넣는데. 이제 이렇게 요만큼의 아래쪽 뼈를 잘라서 앞으로 빼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다 보형물이라 해서 실리콘 보형물 넣는 방법도 있고. 요즘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건 요즘 그냥 필러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뵙고 있으니까 귀 모양이 참 너무 이제 다르신 것 같아요. 원장님도 굉장히 예쁘시고, 근데 그 선생님 귀가 진짜로 그 부처님 귀 같이 이렇게 된 게 진짜 저는 되게 귀가 쫓기거든요. 근데 이 귀도 사실 보기 최고 반성처럼. 그러니까 이게 간섭을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많아. 뭐 각자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 앞면에 있는 이목구비는 어떤 정해진 너무 많이 정해진 인생의 굴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는 받쳐주는 것들 이렇게 주변은 한마디로 해서 중심을 받쳐주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이제 귀도 받쳐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너무 귀 위치가 앞으로 오면 벌써 이렇게 듣기에 남이 말을 요 한치를 더 빨리 듣는 거지. 쏙쏙 수용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럼 저 팔락이가 되면 너 이번에 땅 좀 하나 사. 뭐 요거 좀 투자해. 이런 말이 좀 팔락팔락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앞당겨지진 않은데 이게 또 너무가 있으면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 융통성. 그러니까 뭐든지 눈, 코, 입이 이쁘다, 잘생겼다를 떠나서 제자리에 적당한 크기로 좀 그렇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지금 일단 뭐 일부로서 지금 재물복에 대해서 성형을 이제 뽑았는데 조금 이따는 좀 섹시한 그리고 또 속에 남자들이 이렇게 듣기 홀쭉홀쭉한 그런 얘기를 달콤 야시시하게 또 이끌어 드리겠습니다.